네, 시장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 개묘년 대한현 신년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의회 김영인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시 의회 이한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현 주민자치위원회 노종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현 이장협의회 김창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현 발전협의회 양형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최영택 위원장님 모여 계시고요. 김길균 대한현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파출소 강필문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농협 민윤기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분산 새마을금고 김진기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면의 현황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대한위원장이 간략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위원장 김은양입니다. 넓은 통야라는 의미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이름처럼 광활한 곡창지대로 일부 도시형과 농촌이 혼합된 복합 영농 지역입니다. 전국적인 쌀 브랜드가 된 큰들의 꿈을 생산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면적이 37.84 제곱킬로미터로 우리 시 전체 읍면동 중에서 세 번째로 넓으며 7개리 55개 마을에 2610세대 479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면은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지나가는 우리 시의 관문 지역으로 풍요로운 곡창지대의 역할과 함께 교통과 물류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과 역할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2023년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통행로와 주차장 출입로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대하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올해 진행될 예정으로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대하 전통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에 개관한 대하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대하면과 인근 지역 어르신들께 여가활동, 교육지원, 급식 제공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하면에서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산업,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을 마을 구석구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학원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력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활력과장 김여상입니다. 대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 대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 후 신설 주차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가 사업으로 당일년도 대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총 사업비 6억 3,100만 원을 활용하여 시장 진출음로 20m, 폐철도 구조를 이용한 주차장 진출음로 210m, 이용적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 도서 작성 용역을 발표하였으며 기본 측량 및 계획 작성 후 이용국이나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호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하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장애인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 과장 백진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수관 대하면 현안 사업인 대하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면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 여가 활동 및 다기능 복지공간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27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고 2022년 10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2년 12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10월부터 27년 10월까지 총 5년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복지관 자체 회원 모집 및 지역 어르신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하노인복지관 개관을 통해 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문화, 여가 활동 등 다채로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크며 이상으로 대하복지관 운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준 시장님께서 대변인 시민과의 따뜻한 통행,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위한 신년 인사와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3년 지금 이제 많이 이런 대화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1년 그래서 힘드셨죠?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이렇게 멈춰버리고 또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왜 잘 아시다시피 부상이 너무나 어려웠고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선 7기 때 애초에 계획했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일 우리 과제가 우리 무너진 산업을 어떻게 부흥시키냐가 민선 7기 때 가장 큰 과제였고요. 그래서 군산시 행정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다 이거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산의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시도의원님들, 전라북도, 중앙부처 제가
처음 취임을 해가지고 인선 취임 때 6개월 동안에 청와대를 10번을 옮겨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기록 없었을 겁니다. 임기 중에 한 번도 대부분 안 가거든요. 군사안이 너무 위기지역으로 그래가지고 이 군사안을 새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죠. 군사를 이렇게 하겠다. 사실은 중앙부처 예산을 한 30억짜리 하나 따오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시간도 걸리고요. 또 그 사업에 있어서의 당위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절차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군사는 잘 아시다시피 머뭇거리고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해보자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인선 7개 4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될까? 또 10년이 가도 이게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들, 그다음 정치권에 나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2년 안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록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우리 군사안을 무엇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더라도 이게 몇 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군사를 이렇게 바꾸겠다 하니까 국가에서 이걸 좀 해달라 해갖고 받아들여진 것이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이렇게 커다란 사업일 겁니다. 상생의 일자리로 전지차 중심 도시, 재생에너지 크러스터를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미래살인과 연관된 난리백 상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군산이 지금 시작을 조성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지정만 하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완료되는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우리 군사는 새로운 산업, 사실은 어떤 산업이든지 1, 2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쌈박에다가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군산의 미래까지를 계산을 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군산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냐?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미래 경제를 이끌 산업부들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배터리고요,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으로 내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용인으로 옮겨가는 것 때문에 청와대가 건의를 하고 청와대에서 SK에 건의까지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이 올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인력 때문이었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한계선 용인이라는 용인시에서 반대를 했는데 끝까지 SK가 용인으로 들어간 이유가 그거고요. 고급 인력이 한 10,000명이 필요한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1,000명도 안 따라온다. 회사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SK가 하이닉스를 저희들이 분명 상생형 일자로 건의를 했는데, SK에서 뭐라고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냐면은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지정과 자기들이 군산을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몇 조 이익을 보고 여기가 사업을 하는데 회사 운영 자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 객관적으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SK 데이터 센터가 주는 걸로 했고요. 미래산업인 이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는 저는 원래 한 2040년 반에는 생산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늦어요. 유럽이나. 근데 그 예측이 틀렸어요. 더 빨라집니다. 왜? 기후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실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인간이 지구에 살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을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뭔 일이 일어나는, 흔히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우리 지구가 되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을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관된 산업들이 바로 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들이거든요. 이 미래 산업들을 이렇게 바꿨고 해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 생활성도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2040년을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생산 않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고요. 군산의 어떤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이 군산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상생력 일자리라는 것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또 장비, 공동으로 쓰는 장비나 자구가 엄청 비쌉니다. 스케이트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바퀴가 달려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차체만 여러 가지 차체가 우리가 운행하는 연습하는 그런 폼 이런 것들이 막 100억, 200억 합니다. 이런 것을 군산에 오는 전기차 업체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군산에 사업을 하기 편하죠.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군산 상생형 일자리 전기차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앞으로 또 알리백이라고 리뉴얼 에너지 100%라고 해가지고 이 기후위기를 대비를 해서 온 세계가 캠페인으로 동참을 하는데 벌써 세계 유수 한 400개 기업들은 선언을 했어요. 납품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처럼의 전기, 석탄이나 기름이나 떼서는 연료, 그 에너지로 만드는 제품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납품. 세계 유수 기업들은 다 선언했어요. 미국에 있는 구글이랄지, 테슬라랄지, 독일에 있는 BMW랄지 모든 세계 유수 기업들이 선언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왜 이게 우리가 필요하냐?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경제는 완전히 다시 또 후진국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군산이 비록 재생에너지 전기 양은 크는 않지만 그래도 직접화된 데가 대한민국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알리백 시범 산업단지 대한민국 1호로 지정해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 알리백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고 경쟁적인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벌써 두상 피웠어요. 공장 짓고 있죠. 첨보 공장 짓고 있죠. 성일하이텍 짓고 있죠. 대주전자 재료 곧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앞에서 말씀드린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3대 산업 중에 하나인 배터리 관련 업체입니다. 첨보라는 회사는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인데 증권 하시는 분들 한번 첨보 회사 들어보세요. 삼성전자보다 더 비싸요. 20만 원 떨어집니다. 주당. 이런 데는 대기업들이 삼성이나 SK가 아순소리예요. 왜? 본인들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배터리에 꼭 필요한 것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여기 첨보라는 회사가 군산에 있는 지금 공장이 준공이 되면 세계 시장이 한 30%를 점을 수가 있대요. 거꾸로 이제 삼성이나 SK가 이 회사한테 아순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전해질 좀 우리한테 팔아라. 이런 회사들은 대기업들이 서로 투자를 해줘요.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우리 납품 좀 해주라고. 20 얼마라고요? 그러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비싸요. 이렇게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군산에 유치가 돼야만이 우리가 한번 되게 강했잖아요. 현대중공업 지역 문 닫으니까 군산 경제가 다 절단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당하면 안 된다. 이런 꼴을 안 당하는 산업구조를 군산에서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 7개의 주요 과제였고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나 우리 정치권이 합심을 해서
만들고 지금 시작 부렸습니다. 여기서 새만금 산업단지 저 비행도 가다 보면 왼쪽이 새만금 산업단지고 오른쪽이 국가산업단지인데 왼쪽에 산업단지가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금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기업들과 땅을 달라고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다 계약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 내년 지나면은 공장 준공을 하는 것이 최소한 60% 이상 준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도까지 좌측으로는 아마 지금 드러나 있는 땅은 거의 다 준공을 해서 상당 부분 거기가 찰 겁니다. 오른쪽이 이게 말하자면 기존의 우리 산업단지인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왼쪽에 땅이 없어가지고 오른쪽을 좀 팔으려고 저희는 중재를 하는데 안 팔아요. 거기다가 창고처럼 임대료 받아요. 그러고서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땅값 올려줘요. 군산 산업단지가 땅값이 제일 싼 산업단지입니다. 그분들은 싸게 분양을 받았어요. 이게 50만 원도 안 되는 분양 받았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안 팝니다. 싸기 때문에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에서 왜 전에는 우리 군산의 산업단지가 저렇게 가격도 쌌는데도 제대로 안 들어갔는가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지했어요. 솔직히 우리 옛날 서울 갈 때 저 익산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가면 3시간 50분 걸렸습니다. 그때. 지금 익산 시내가 밀리길래 더 걸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뚫렸더니 2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계획인데 아마 27년까지는 될 것 같은데 장항선이 현재 이것을 복선을 해서 준 KTX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서해안 KTX가 사실은 놔줘야 됩니다. 쭉 해변 따라서 목포까지 가는. 그러기 전까지 우선 장항선을 복선을 해서 준 KTX로 치는데 사실 장항선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안 써요.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철도계획이 웅천까지 다 끝난 거예요. 2년 전에.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웅천까지만 그걸 다 되면 자기들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자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 신영대원하고 우리 김현미 국토부장관한테 이게 뭐냐고 그랬지. 군산까지 연구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꼭 피관하는 거였어. 이게 지금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철도계획을 바꿔가지고 그 군산까지 넓혀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항선도 좋지만은 나보고 선배 왜 그랬더니 익산으로 오는 KTX가 하루에 한 6개가 익산까지 오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한 2개를 군산으로 연장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존재이다. 또 그랬어요. 그것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군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통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심지가 돼요. 고속도로 있죠, 철로 있죠, 항만 있죠, 공항 있죠. 갖출 거 쌓아줬어요. 인구는 26만 좀 넘는데 근데 없는 것이 없이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건 싹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경쟁력이거든요.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기업들이 할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산은 민선 8기는 어떻게 되냐. 민선 7기 때까지 산업 부분 해결을 했고 이게 열매를 맺으면 되고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가면은 아마 지금 벌써 퇴근 시간에 저 전주군산 산업도로 밀리죠? 아마 한 3년 가면은요 더 밀릴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에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많이 만들고 모여들 수 있는 젊은 친구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솔직히 우리가 농사짓기 좀 쌀농사짓기 너무나 편하니까 쌀농사만 돼요. 이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은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있든
그 다음에 임대를 내서 하든 어쨌든지 간에 왜 편하거든요. 여기 쌀농사 짓기가. 솔직히 쌀농사가 돈벌이를 많이 합니다. 원해나 이런 작물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떠나서 농업 부분을 기본적으로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처럼 논에서 쌀농사 해갖고 쌀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농생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과학까지 접목을 해가지고 소득 있는 작물 재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밭작물 같은 것은 물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선 서수 쪽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밭에 우리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밭에도 물을 대자. 그렇게 해서 그쪽에도 원해를 좀 발전을 시키자. 그리고 이번에 250억 해서 서수 인피 대하에 이 스마트팜 말하는 단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농사 짓고 투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하는 것들이 저의 계획인데 가장 문제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안 낳잖아요. 오늘 뉴스 보셨죠? 익산하고 군산에서 군산에 4곳이 초등학교가 이번에 신입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창초등학교 있죠? 미성년이 시내에 붙어있는 학교도 아이들이 한 명도 학교를 입학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인구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0.8 원래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자녀 2명을 낳아야 문제이죠. 0.8 한 명도 안 나요.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이나 같이 절대 안 합니다. 왜? 키우고 가르치기 힘들어서 그래요. 대한민국이 옛날처럼 우리 세대나 우리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나 저희들처럼 집에서 남자 혼자 벌으면은 집안 식구 먹여 살리고 부모 그런 걸 자식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3만 불 넘으면 더 이상 우리 못 올라간다. 떨어져요.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젊은 친구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게 뭐냐?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 군산도 없어져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기업이 오면 사람이 늘어난다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쪽 집 빼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요. 사람이 많으면 와요. 첫째예요. 그게. 사람이 많으면 오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오면은 거기에 또 아까 얘기했던 기업이 올 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지에서 또 여기 직장 잡으려고 의지에서 오면서 상승작용을 해요.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돼요. 수도권만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못 되는 데는 더 못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민선 8기에는 아이들 문제를 좀 고민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시민여러분들과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돈이 많이 나간다 이것은. 그리고 단시간에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프랑스가 꼭 우리나라가 한 3, 40년대 똑같았어요. 3, 40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아이 다 키워주고 학교 다 보내주고. 지금 거의 2 가까이 왔어요. 1.8 몇이에요. 본전 온 거예요. 이것도 막
떼연 예산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우리 군산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 왜? 이제 특히 공약한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시민발전주시가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가 돈 벌어서 이 돈을 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키워주고 학교 보는 데 쓰는 것이 좋겠다. 이게 우리 군산 살리는 일이다. 이게 우리 군산 발전시키는 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하자면 시장을 평생 하는 거 그만두더라도 이런 기초를 쌓아놓고 가면은 우리 군산은 10년, 20년 지나면 분명히 잘 될 거다. 라는 그런 것도 우리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거 책임지라고 못하는 거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들이 우리 군산에 정치를 하고 군산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까지 계산을 해야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팔기 때는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한 부분만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기업이 잘 되면요 연쇄적으로 다 잘 돼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 잘 되죠. 사람이 모여들으니까 우리 농산물도 안에 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다 이게 사이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만 보아서 그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오늘 지금 아침에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 단지를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12만 평, 3만 동 시가 좀 만들어서 소득 올리고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700억 정도 넘게 들어가고 군산이. 나머지 이제 또 700억 그 똑같은 금액은 국비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근데 저는 1,000억이 들어가면 7,000억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전에는 현대중공업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에 가서 한 달 알바하고 그 알바하면 받은 돈 한 달 놀아요. 쓰고 또 알바를 해요. 이런 데 안 가요. 답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맞춰야 돼요. 아이들이 이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젊은이들이. 우리 군산은 그런 좀 미래 산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북대학병원이랄지 이런 데는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재생에너지 분야랄지 전기차로 이런 분야는 그래도 지금처럼 3기업 쪽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 부분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는 농업에 투신을 해서 내 일생의 목표를 삼겠다 하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젊은이들한테 이끌어라고 해야지 네가 알아서 스스로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군산의 미래를 이제 준비를 하는. 그동안에 민선 7기 때 힘들었던 거 지나고 이제 씨 뿌려놨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를 좀 대비를 해서 우리가 모든 사업 구조나 그다음 우리 시 정책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군산의 미래를 발전시켜나가서 하는 것들이 민선 8기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주 피부에 못 느낍니다. 사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잘 못 느끼잖아요. 와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년 후에 뒤돌아보면은 세상이 뒤바뀌어 있고 또 10년 지나고 나면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농사 짓는 것은 항상 이런 얘기예요. 지금처럼 논에 가서 그 논에다가 저렇게 모신고 해갖고 나랑 생산한다? 저는 이거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쌀도요 공장에서 나와요. 이제 한 1000평 공장 있으면 지금 10,000평이 소출을 받을 겁니다. 공장 해가지고요 1단이나 3단, 4단이나 거기서 1년에 한 3모자 버는 거예요. 그럼 병충해 방지하고 좋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농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니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 가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군산이 발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민선 8기 때는 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 군산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사람이 좀 살기 좋은 군산이 되고 앞으로 미래까지 발전할 수 있는 군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선 8기 시점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히 우리 대화 고향 선후배님들 항상 저 응원해 주시고 또 저 격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고향 주민 선후배님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이 더 좋은 군산이 되는 것인가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제가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 한해는 이제 코로나도 벗어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일좀 해서 다 그것도 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항상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 김영희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면민 여러분, 네, 잘 지내셨어요? 김영희 시의당 새해 인사 올립니다. 면민은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 면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개년 새해에 시장님 시정 방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우리 대학이고 누구보다도 대학에 애착이 많고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군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불구하고 2023년은 우리 군산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새로운 고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어서 오늘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희망이 많이 보이시는가요? 예, 그간 시장님 우리가 다 같이 시장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은 정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군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에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이 잘 사는 정말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힘내시고 열심히 좀 해달라고 함성과 함께 심찬 서울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일들은 이한세 의원님과 저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력 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 신영대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하면 우리 군산, 새로운 군산, 희망 있는 군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활한 새망력이 있고 또 역전의 명수라는 이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23년은 군산 발전의 원년으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은 입춘입니다. 우리 연민 여러분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새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님이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한세 의원입니다. 이제 민원 때문에 정말 자주 일주일에 두세 번 했던 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못 뵌 분 계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장님께서 그리고 의장님께서 군산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교통, 특히 농업 문제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그 군산의 시장님들도 농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수자리에서 원예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그런 큰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럴 때 우리 농민들 스스로도 우리 농업계 직원들도 저도 그렇고 힘을 좀 내고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정책 대안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해서 좀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하의 현안 문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피하고 대하 석화선거리까지 도로 확보자 공사가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석화에서 부천까지 불도 6호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좀 너무 좁아서 버스 통행도 어렵고 주민들이 좀 불편했는데 거기 좀 확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삼락이호 사실은 매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다른 건 반대를 많이 했는데 공사도 못하는데 왜 자꾸 예산을 세우려고 하냐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거기도 이제 좀 해결이 돼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센터 방향 시험 방향으로 그 어린이집까지 도로가 가다가 막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인데 그 부분도 조만간에 좀 해결책을 찾아서 개통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산선이라고 해서 소차에서 정창까지 그 선은 아마 올해 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어떤 집행부하고 의장님하고 상당히 많이 지금 고민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그래도 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이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하겠고요. 특히 이제 대하가 큰들이다 보니까 기존의 그 농업용 배수라든가 용수로 배수로 농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동산 6개 면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공 그 조성된 퍼센테이지가 제일 낮습니다. 근데 사실은 1억의 예산이 배정이 되면 5개 면에 조금 주고 대화면으로 제일 많이 가져와서 계속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야들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진행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 영농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만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 하실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시작해서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요. 좀 더 나은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정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이장 협의회장님께서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장단 협의회장 김창식입니다. 우선 우리 대화면을 찾아주신 강윤준 시장님과 김영일 시의장님, 이한세 의원님께 머리 숙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과 며칠 전에 진취적이고 활달하시고 무능하신 김은영 위원장님을 대학 위원장으로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대학 위원님 일동은 김은영 위원장님과 똘똘 뭉쳐 대학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의 무한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시장님과 의장님께 큰 부담을 안 드리려고 조그만 민원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대하 성당에서 안경 방향으로 약 50여 미터 가다 보면 다시 생긴 철길 밑에 나무 교량이 있습니다. 설계 당시 어떤 연유에서인지 다리 위치가 잘못 지어다 보니 두 번의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주 야간 상당한 사고의 오염을 안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개 차선 정도를 다리를 확장해서 안전한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청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 실사 후 적절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담 안 주신다고 이렇게 부담 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가 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요. 이게 도에서 하는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과장님 특히 민사사고가 나오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 이걸 정리를 해서 도하고 해드릴 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도로랑 개량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고더라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빨리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빨리 얘기를 진행해 줄 수 있도록 꼭 해보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고 났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도 가장 문제가 항상 요즘에는 안전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재빨리 시행을 합니다. 그 문제들을 뽑아가지고서 도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어요. 그냥 전라북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이제 이런 도로나 이런 관련 예산을 배정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들이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열악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응? 저도 항상 왜냐하면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대학교 뭐 올라가면 의회에서 왜 시장이 대하라고 대학교만 올리냐고 자꾸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군산시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보면서 더 열악한 곳이 없는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대하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얘기하는 사안을 좀 귀담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인지상정이겠죠. 대학 연장을 제일 안 가려고 합니다. 대학 연장이 우리 직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우리 김웅양 그 우리 연장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직 건조를 못했어요. 개장일 때까지 일 잘했는데 이제 과장 진급을 했는데 개장일 때까지 잘한 것 보고 이제 대학병으로 배치를 했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 여러분이 훈련도 시켜주셔야 되고 용기도 북돋주셔야 되고 또 세상 살아가는 그런 요령도 왜냐하면 제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직원들이 꼭 겪어야 된다고 제가 하면서 보내는데요. 착각을 해요. 내가 대학교 나왔고 제가 공무원 됐는데 가서 하는 일이 주민등록증이나 띄고 있고 인감증이나 달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한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이거 초등학교도 안 나가지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구만. 왜 이런 것만 시키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회사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니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 인감증명이 어떻게 생겼는가 주민등록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공무원을 합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라면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어떤 특별한 해당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어떤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피해가 적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을 어떻게 생겼고 인감증명을 뭐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냐.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마찬가지다. 회사를 처음에 한 신입사원 가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거 알려줘요. 이거 하라고. 아주 기본적인 거.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 우리 면장이나 우리 면에 나오신 공무원들은 훈련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런 걸 훈련을 해야만이 더 큰 일을 시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많은 직원들에 대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기 동굴산 새마을정보 이사장님께서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시 발전과 풍요롭고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경과 하천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경강 일대의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 1933년경 만들어진 문화유산 세창이 다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6월 22일 한반도 서해안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거리 걷기 여행길인 서해랑길이 정식 개통되면서 군산시는 서해랑길로 53코스, 54코스, 55코스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53코스인 19.6km, 도보로 약 6시간인
대하면 도깨비 새챙이 다리에서 유당마을 버스 정류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하면은 안경강 하천 부지 환경부가 10만 평 관리하고 농생명 용지 한국농어촌공사가 20만 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접하고 있으며 2015년경에 만경강 근처에 온서 감서 쉼터 조성을 비롯 전망대, 연꽃 식재, 자전거도 등을 설치하여 정주여건 개선 조성을 비롯한 개선 및 만경강 홍보와 생태 관광 자원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금은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만경강을 친환경적 개발과 생태 보존을 병행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대다리의 화해료와 경관 작물, 식재 및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국가 정원화 추진으로 군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집중을 권해드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환경부 저는 국토부인데 환경부에서 이걸 개발을 뭘로 바꿔야 되는 그 제도적인 절차가 있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지방공무원도 잘 몰라요. 전에는 이 국가청이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과 개발을 할 수 있는 구분이 돼 있어요. 저쪽 그 김제까지 여기는 사실은 그 강의 역할만 말해서 역할만 하면서 둔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원래 허가가 말하자면 그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대 지정 그것이.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척했다리 쪽에서부터 저쪽 소만도 제가 쪽까지는 이를 하구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개발을 한다든가 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손을 못 대는 지역이에요. 원래.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 손을 댄 것이 농생명 지역 힐러 쪽에서부터 좀 나가는 걸로 조세만도사 예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이제 진치들이 제가 여기를 지난 4년 동안 30번 이상 가봤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꾸고 해야만 우리 군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해서 지금 우리 해당 과장한테 여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부처로 권유해서 이걸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냥 중앙부처에서 그래 군산에서 요구 있으니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받아가지고 판단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개발도 무조건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까지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이런 것들은 왜 이걸 우리한테 안 맡기느냐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치상치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강이 가지고 있던 목적을 약간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계획이 변경이 돼요. 우리 지방 시에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 부분 지금 좀 세척의 따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산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여기를 개발을 무엇을 여기다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좋겠는가? 잘 보존하면서 자연 생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이것은 저도 판단을 못해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다양한 의견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고 하겠지만은 여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변형을 시키고 우리가 우선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군산에 장기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뭘 것인가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돼요. 특히 여기는 대부분 대학로 관리가 대부분이에요. 조금 내려가 농촌 해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은 과연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이것은 논의를 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환경부하고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때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뭔가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과연 이쪽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전에 우리가 새만금 저희 방주제가 맡기 전에는 흔히 말해서 항구로 말하면 어항처럼 여기가 되어 있는데 짠물이 있었던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다른 걸로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핑계로 여기를 좀 우리가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시를 떠졌을 때에 그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어떤 것이 과연 가장 좋은 것인가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평소 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주시면 직원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시장님으로 길이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부터 제외되는 남창교에 대해서 1200평당 70%씩 2,000씩 보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군산시 농업의 근간은 수도자입니다. 과거에 호남계라고 해서 천대를 받던 저희 쌀이 신동진별을 제외하면서 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 신동진벼 단종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25년부터 보급종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보람찬벼는 이보다 훨씬 수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람찬벼는 유지를 시키면서 신동진을 단종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군산시는 이 신동진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시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켜준다는 게 좋겠네요. 저희 농협들하고 같이 이게서 뭐 대한민국 전체 어떻게 보면은 품종을 바꾸는 것은 아마 그냥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와 이게 농민들한테 이익이 됐다 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분명히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바꾸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도는 많이 바꿨죠. 전라도 좀 늦은 것 같아요. 전라도 바꿔줬다고 제가 그 보고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잘 못하는데 우리 지역에 일단 신동진이 계속 주 장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정부의 수준하고 정책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국가적 과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 좀 어때요? 벼 장목이 신동지나 그러다고 했을 때 왜 정부에서 이걸 바꿔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떤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정부가 지금 단종시키는 것은 수량이 많다는 이유잖아요. 꼭 그것만 아닐 건데. 저희는 정부? 저는 이제 제가 농사를 직접 안 짓고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신동지 칠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때 농약 횟수가 거의 없이 하다가 점점 병충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꼭 벼가 그런 병충해 강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기후위기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우리 농업도 특히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이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농민들이나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쌀농사에 적합한가를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바꿀 때 꼭 어떤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과학적인 분명히 근거는 있을 거다.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저도 이제 우리 일단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일단 신동지는 대부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손을 잡고 대책을 하면서 특히 이제 쌀 농사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바꾸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바꿔야겠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어떤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대비를 하면서 함께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 같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의견인데 여기 먼저 손을 드신 노정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노정현 인사드립니다. 지역 생활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힘을 보태시고 지역 발전에 든든한 지원을 해주신 우리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의할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이 지역에 적합한 사업과 개선점 마련하여 행정과 함께 실현해 나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동참할 수 있도록 대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실 시장님께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위가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분산에서 옥산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시범지죠?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 결성할 때에 앞으로의 방향이 있어요. 그냥 동네에는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해서 주민자치회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옥산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옥산의 그 경우를 저희들이 두고 이제 평가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낫더라. 그래서 평가를 해서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 두 가지가 있을 때 50대 50이라고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 평가를 해서 대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동네의 일은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 아껴야만 이 동네가 값어치가 나는 것이지 그 생각을 안 하시면 시에서나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협조를 잘 안 해줘요. 잘하는 데는 더 협조를 더 합니다. 저는 잘하는 데는 더 해야 한다. 제가 우리 동네 일을 가꾸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동네 주민들의 역할이 크냐면요. 제가 민선집에 취임을 해가지고 수성동 때 경포천 사실은 시내 한가운데 그런 천이 주로 거의 밑에가 뻗이기 때문에 색깔은 나쁘지만 물이 흐르는 데가 그쪽에 있다는 게 드문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놔두고 있고 이게 군산에 제일 번화가라는 수성동에 그런 여건을 가지고도 안 돼 있고 가로수라도 심은 것이 10년이 넘는데도 큰일 나고 이만하게 있고 제가 지금 우리 살림가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가로수 같은 거 심지 말라고 해요. 제대로 토양투자도 해서 적당히 큰 나무 심어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형식적으로 중공만 만드는 이런 것도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면 한번 이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송도에다가 장미나무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내서 심었어요. 장미꽃을. 일주일 했더니요 몇 분 안 남았어요. 다 뽑아가요. 자기 집에 심다 뽑아가요. 허하게 막을 길이 없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가만히 된다고 했어요. 그 분명히 우리 통장님들 주민자치 다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 저를 가서 같이 심었어요. 은망을 심었어요. 안 뽑아가요. 본인이 심으면 잘 가꾸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돈 들여서 심으면 뽑아가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뭐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함께 해주고요. 그럼 저희 시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에는 우리 스스로가 좀 바꾸자. 이렇게 보자는데 그런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대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창초등학교가 우리 어릴 때 우리 대화 우리 국민학교 옛날 옥구군 체육대 보면 문창하고 대화하고 항상 다퉜거든요. 그렇게 큰 학교가 시립성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됐다는 것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내 동네를 스스로 가꾸고 값어치를 키워나지 않으면 누가 절대 의료에서 와서 키워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다면 저도 우리 대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이 계시니까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회장님. 대하 학생회의 회장 양중입니다. 이 시장님 대화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신년대회 때 대하 편백숲 등산로 개선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대밭 있는 곳에서 가운데 헤쳐가지고 약간 원래는 5m 정도의 폭을 가지고 등산로 입구를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3m쯤 됐나요? 한 3m 50쯤 되는지 그 정도 이게 산림과 소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데크만 조금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편백수까지 약 2km가 되는데 2km 되는 곳에 입구에서부터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중간에 쉼터라도 조금 있어야 되고 이렇게 편백숲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생활체육 속이나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많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조금 손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바로 권해드려서 바로 착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감사는 드립니다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군산시에 파크골프장이 수성동에 있습니다. 수성동에 생기가 꽤 오래되죠. 아마 거의 10년쯤 될 거예요. 그런데 수성동은 따지고 보면 땅값이 엄청 비싼 곳이에요. 물론 뭐 거기다가 더 증설하거나 더 크게 파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만 이쪽 동부권에도 파크골프장을 한 개쯤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아까 순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생명 용지가 되었건 순치가 되었건 물론 이제 군산시에서 입장이 군산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뭐 막연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그 생활체육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동문산 쪽에 하나 유치해 주시면 대단히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군산이 사실은 강인준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유수한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또 아리백스 산단으로 이렇게 유치해 주셔서 대단한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발전소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시민은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 번쯤은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배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등산로 개설하고 이제 우리 시 소유 땅이 아니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문제 검색했을 걸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는 파크골프장은 지금 사실은 망경강 두치도 파크골프장 때문에 거의 30번 지금 가봤어요. 이 시간이 좀 늦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해당 부서한테 파크골프장 할 만한 땅을 좀 찾아봐야 돼요. 지금 1번으로 이것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해서 파크골프장 할 만한 우리 시 소유의 어디 땅이 있나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 공원 지역이 일몰제가 되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공원을 계속 묶어둘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봐가지고 이왕이면 매입을 하는데 파크 구역을 만들 수 있는 먼저 매입을 해라. 우리 공원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다 파크 구역을 좀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수영도 조금 하는 데서 지금 계속 그것이 미안하고 그래서 좀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발전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희가 시민발전소를 만드는 이유가 전기 발전 사업은 저도 저렴한 공원 이런 데처럼 큰 회사도 재벌들한테 입찰을 맡겨버리면 세상 편해요. 우리 발전소를 만드는 시에다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공원은 법적으로 공원을 것이 있는데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한데 저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냐 전기는 공공재고요.
우리가 일반 기업하고 달리 우리 일반 기업은 컵 만드는 회사 본인이 만들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전기라는 것은 만들기만 하면 국가가 살아요. 판매가 확정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시민한테 이익이 가게 되고 부산시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하는 대한민국 최초로 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했어요. 100메가를 했는데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한 달에 한 1년에 한 200억 정도 전기 판매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관리비 그래서 빼고요. 공사비가 1,400, 300억 들어갔는데 20년으로 이걸 나눠가지고 내라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가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이익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뭐가 있으려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 시민 여러분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는 데 쓰여야 되겠다. 군산에서 아이를 키워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 키워주고 안 가르쳐주면 아예 안 합니다. 아이를 키워주고 군산에 있는 대학교까지 가르쳐주고 하게 되면 1년에 1,500억 정도 들어가겠죠. 지금도 100메가 있는데 순수 떨어지는 돈이 100억 떨어지거든요. 20배 하면은 저희 한 2기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500억은 떨어지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키워주고 학교 보내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한 10년 후부터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우리 법으로 조례로 딱 옷을 박아놓으면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된다 해서 했는데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걸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민 펀드 모집을 하는데 무산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민 펀드 모집을 무산이 되면은 우리 시가 벌어들이는 돈은 더 많아요. 쓸 수 있는 돈도 많은데 왜 무산이 됐냐? 시민 펀드가 효용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시민들이 펀드 참여 안 합니다. 이자가 비싸요. 전에 이자가 이율이 낮을 때 시민펀드 이익을 7%를 준다 보니까 공사비 부분을 펀드를 모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7% 주면은 개세 공과금을 끼고 나면 한 5% 남거든요. 전에는 이자율이 거의 없으니까 시민펀드 참여를 했어요. 사람들이 참여를. 근데 지금은 이자가 비싸니까 굳이 시민펀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펀드는 이유에 따라서 이것이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거의 이자가 없을 때 시민펀드를 내서 시민들이 수익을 내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또 이익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굳이 이 펀드를 시민들이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시가 벌어들인 돈하고 시민펀드 그것은 공사비 아무렇게나 이자 주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실발전 주기사가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좀 2기가 정도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 확대하면 부산시가 실발전에 벌어들이는 돈이 1,500억 정도 벌어들이게 될 것 같아서 그걸로 우리 아이들 키워주고 아이들 대학교까지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가면은 다 등록금까지 대주는 거예요. 지역이 대학이 없으면 발전을 안 합니다. 대학의 중요성은 있을 때 몰라요. 없어 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경제적으로도 대학 하나가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몇천 원입니다. 거기 직원들 월급, 학생들 와서 쓰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따지면 연간 한 5천 원. 부산대학 정도 규모 되면 5천 원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키워두고 교육을 마치고 했을 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이런 고급 일자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군산에서 학교 마치고 다른 데는 안 나가고 군산에서 일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군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잘 키워서 본질은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중요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좀 내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실 텐데 양해를 해주시면 의견 청취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미처 말씀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대한협사무소에 말씀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 개묘년 새해를 맞아 흥겹고 신나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는 노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학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신년날 싱싱이 가요제에서 장례상을 수상한 노래 교실팀에서 음방울잠의 마포 동점이라는 곡으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셔서 힘드실 텐데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노래 교실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섰고 할 것 없는 나도 섰다. 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하네.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림들 하나. 첫사랑 떠나간 정성 맛보는 속을 거라. 저 멀리 강 위에 펼쳐서 잠깐 하나둘씩 불을 끄고 깊어가는 마포 총선. 여의도 비행장에 불빛만 쓸쓸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우리 의원이 공연해 주신 우리 교실팀에게 더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인 기념 촬영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니 내빈들과 주민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